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젊은 나이에 부를 일군 남자가 한 명 있는데요. 이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 감정의 이용, 결단 같은 키워드들이 떠오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개념을 스스로 터득한 분이에요. 지금은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의 오너이자 모든 저서들이 전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레버리지를 비롯한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정말 화제를 일으켰었습니다. 롬 무어 씨를 영국에서 직접 줌으로 연결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한국 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이 저의 귀중한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국에도 자주 오가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며 멋진 팬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와이 대저택 저희 채널에 모시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작가님의 책들, 특히 부의 속성 그리고 레버리지에 담긴 인사이트들이 정말 큰 이슈가 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돈과 부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조금 다른 시선을 갖고 계시죠.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 과정에서 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업가이셨는데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었고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얘기 같은 것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저는 거절을 당할까 봐 여자들에게 데이트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에 가서 좋은 자격증도 따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돈에 대해 묻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조롱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7살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 꿈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망신을 주거나 제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까 봐서요. 그러다가 저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아버지는 영국에서 펍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펍 안에는 식사를 하는 약 70명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되었어요. 아버지는 체포되고 경찰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처분은 정당하지만 좀 심했다고 생각도 돼요. 그렇게 아버지는 정신병동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꼈어요. 제 아버지는 저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줬다기보단 보여줬다고 말해야겠네요.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 얻는 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아니요라는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을 때 병이라고도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이보다는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병원에 있고 어머니와 누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운영될 수 없는 가족 사업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여러 기업가들을 찾아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점심을 산다고 하면 대부분 단 1시간 정도 시간은 내어줍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점심을 잘 대접하며 그들에게 예의를 갖춘다면 그들은 보통 무료로 1시간 동안은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백만장자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숨길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여기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열정, 욕망, 겸손, 에너지와 열의를 보여주면 그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백만장자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이 없더라도 제가 27살 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에너지와 열정, 열의와 겸손함과 배우려는 욕망을 믿어보세요. 저에게 이것은 많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건 다 제게 온 가장 큰 시련이 만든 경험이었죠. 당시 저는 인생 실패자였고 5만 파운드의 빚이 있었습니다. 다 성장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제 자신조차
먹여 살릴 수 없었죠. 그런데 이 고통이 저를 움직였던 겁니다. 이걸 나중에 깨달았을 뿐이죠.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질문하고 유쾌하고 매력적이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 경우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저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좋은 책을 쓰는 것에는 실제로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알고 있고 그들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죠. 그 이후 나는 30살쯤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5살에 순사 자산이 1000만 파운드가 되었으니까요. 그 후부터는 일일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45살이고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젊은이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내게 와서 롭, 당신이 아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점심이나 커피를 사드릴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예라고 말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레버리지도 그렇고요. 부의 속성도 그렇고 롭의 책을 보면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 시간당 가치죠. 자신의 월급을 받는다면 시간으로 환산하면 나올 텐데요. 그 시간당 가치에 비해 낮은 일은 전부 다 레버리지해라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청소를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어려워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서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현재 직업을 누구보다 잘해볼 수도 있죠. 여기서 청소부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에게 청소를 하는 일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그냥저냥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청소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 따라오게끔 최고의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어떤 억만장자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고용할지도 모르죠. 그때 당신의 임금은 크게 오를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는 머리를 자르는데 5,000 또는 15,000파운드 약 2,500만 원을 청구하는 미용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머리를 자르는데 약 34,000원이라고 치면 평균치의 100배에 해당하죠. 내 경우도 머리 자르는데 비용을 약 34,000원 정도 쓰는데요. 그러나 억만장자의 머리를 자르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틱토커는 부자들의 집으로 출장하여 머리를 자르는데 부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자체로 약소하게 영화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죠. 이 미용사는 한 번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수천 파운드를 청구합니다. 내 직업에 내 급여는 정해져 있고 벌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고정되어 있는 건 급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인드셋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급여가 고정되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나중에는 다른 고용주가 당신을 고용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현재 직업을 바꾸고 급여에 한계가 없는 직업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으나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치만큼만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가치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고 더 가치가 없다면 더 적은 돈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균 시청자가 1,000만 파운드, 약 2억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약 17억 원에 100만 파운드, 10배 급여의 연봉을 주는 일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서 깊은 곳에서 자신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1,000의 연봉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그것보단 더 가치가 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받는 연봉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나 집이 없는 노숙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모두 동등한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는 백만장자들처럼 우리의 수입을 늘릴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아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모방하면 됩니다. 부자들이 아주 잘하는 한 가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업무 지시를 듣고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급여의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영상 촬영, 음향, 조명, 인터뷰 콘텐츠 편집, 쇼폼 클립, 제목, 썸네일 등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일에도 많은 세부적인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1년에 약 1억 7천을 번다고 하면 그중 하나의 일이 약 1억 3천의 가치가 있고 8가지의 일이 약 3,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일 중에서 그 80%의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버는 부분을 더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많이 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수익이 적은 일들을 외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하지 않지만 바이럴이 되는 제목과 썸네일은 많은 돈을 벌어줍니다. 저의 책 편집은 많은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편집 부분은 외주합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제가 직접 합니다. 표지는 외주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외주로 맡기죠. 저는 올해 서울에 강연을 하러 갑니다. 출판사에서 그 강연 기회를 찾아주었고 일정을 관리해 줍니다. 저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은 강연과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강연하거나 글쓰는 것을 방해하는 나머지 모든 것은 가치가 낮은 일들입니다. 제가 강연하거나 글쓰는 것이 주요한 일이라면 그것에서 시간을 뺏는 나머지 일들은 바로 비용입니다. 정말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의 원리를 이해했을 때, 제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때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쌓아 나갈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대뜸 바로 이런 상세한 질문을 좀 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난한 아티스트였다가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롭도 그렇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텐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소위 DNA는 물려받았지만 부자의 소프트웨어는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롭을, 이렇게 성공한 롭을 만든 그 깨달음, 그 핵심은 뭘까요?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매우 정직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 내용은 나 말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저도 제 강점과 약점을 찾으면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줄 알았던 것들 중에는 못하는 일도 있었고 의외로 이걸 잘할 줄 몰랐는데 실제로는 잘하는 일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27살, 28살쯤 되어서야 내 타고난 재능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성격과 에너지며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반면 연구와 분석, 알고리즘 및 기술적인 세부 사항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진 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된 후에는 나는 강연자가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또는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좋은 이야기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영상에 나와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팟캐스트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내 장점을 확신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내가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뒷받침하기 시작하면서 온 변화죠.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서투르네 누군가를 고용해 그 일을 외주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겠다. 나는 그것을 도와줄 어시스턴트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나는 동양의 문화권이 우리 영국보다 배우는 부분, 즉 외주 맡기는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다소 방어적이죠. 가령 당신이 무슨 나를 가르쳐? 어떻게 나를 대신해? 나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배우고 맡기는 걸 가로막을 수 있죠. 반면 동양 문화에서는 연장자들을 존경하죠. 그들로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배우는 건 저에겐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영국에서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배우는 자세부터 배워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면 배워야 한다는 걸. 나는 학생이고 누군가는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따라해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곧
결과를 얻게 되어요. 결국 제 삶은요, 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정말 솔직해졌을 때 바뀌었어요. 거짓된 겸손, 당신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식적으로 못하는 걸 잘하는 척 허세를 부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 중간에 아주 절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나는 이것을 잘하고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다. 나는 이걸 할 수 있기에 내 꿈과 경력으로 추구할 것이다. 반면 나는 이 일은 진짜 못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걸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테니 그런 일들은 그냥 외주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것을 깨달을 때쯤 온 우주가 나에게 적절한 사업 파트너를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와 거의 18년을 함께하고 있죠. 우리는 매우 상반된 사람들이고 서로 달라서 보완됩니다. 우주는 저에게 그를 주었고 그에게 저를 주었습니다. 비로소 우리 둘 모두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곳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 기업가들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상상해 볼까요? 제가 있는 곳의 학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 두 과목의 성적이 나쁘면 너는 단점을 개선해야 해.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와우, 예술의 재능이 있네. 그쪽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나는 예술 과목에 뛰어났고 지리 과목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지리를 더 공부하라고만 시켰지만 사실은 그냥 예술 쪽으로 가. 우리가 지원할게 라고 말해줘야 했습니다. 지금은 기업가로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추구하세요. 그것들을 배우고 그 분야의 영원한 학생이 되세요. 항상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외주로 맡기십시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일단 롭의 강연이나 혹은 책들을 보면 정말 불을 끌어당기는 모든 수단을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돈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집을 상상하고 실제 이미 그 집에 사는 것처럼 행동한 적도 있으시잖아요. 롬 무어만의 자신만의 시각화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것에 집중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자주 시각화하고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적었습니다. 가끔은 거리를 다니며 집을 보거나 차 매장에 가서 차를 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7대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젊었을 때 원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다만 그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원했던 드림카인데 그래서 그가 하나는 샀습니다. 나머지 6개는 원하던 게 아니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나의 모든 부동산 총 340채. 그중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난 단지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죠. 지금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현재 당신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선 먼저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준비되어야 비로소 스승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그 스승을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업 파트너를 끌어들이거나 충분한 고객을 유치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들이 당신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 사업을 시작하거나 커리어를 쌓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싶어하는 상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들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들도 당신에게 돈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단순히 돈을 요구하고 나는 원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에게 돈을 줄 거예요. 우수한 제조업체, 예를 들어 토요타 자동차라고 합시다. 그들은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가 어떤 차를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들은 가치 있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소비자와 공정한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서비스와 기대 수준을 설정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의 자동차가 20년 또는 30년 동안 잘 굴러갈 것으로 예상하게 하고 매년 소액의 유지 비용만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내 책에서 언급한 공정한 교환의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야만 돈도 많이 벌고 고객의 감사도 얻을 수 있죠. 너무 많이 청구하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고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청구하면 고객은 저렴하다 기뻐하지만 이익을 낼 수 없으니 당신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가르쳐준 말을 기억합니다. 현재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정말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그 일과 보상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현실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돈만 벌고 싶어하고 갖춰진 게 없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그 일을 주지 않겠죠. 사실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드린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여쭙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Law of Attraction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말을 영국에서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아니면 포뮬러 1 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제 저녁에 뭐 했어? 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훈련했어 라고 하면 와 정말 과학적이고 좋은 방법을 사용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저녁에 뭐 했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하고 잤어. 주말 동안 시각화를 좀 했어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죠. 사이비 종교라든지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마인드셋 중에서도 지금 로비 말씀해 주시고 있는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걸 통해 정말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머저리티는 당연히 아니고 마이너리티도 안 되고요. 심지어 정말 소수 중에 소수의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영국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영국은 어떤가요? 널리 알려진 개념은 아니에요. 기업가나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토니 로빈스나 론다 벌의 더 시크릿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국에서는 한국과는 다를 수 있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이 법칙으로 하여금 노력하지 않는 핑계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시각화하고 명심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끌려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나는 우주가 완벽한 균형 안에 있으며 음과 양이 전체의 두 부분임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있고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상실과 고통을 모르고서 당신이 어떻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상실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내 겸손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17년간 시각화를 실천한 결과로 특히 구체적이고 몸속에서 특정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진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부와 성공을 유지하는 한 가지 측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방구석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억만장자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일하러 나가고 세상에 직면해야 합니다. 거절도 당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실패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시각화하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크라브마가라는 무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꽤 바쁘기 때문에 매일 트레이닝 할 수는 없지만 잠들기 전에 동작들을 시각화합니다. 동작을 시각화할수록 실제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들고 내 배에 대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밀어내고 손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 속에서 연습한다면 더 많이 연습할수록 빨라지고 더 잘하고 더 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당신은 생각 속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실에서 누군가가 내 배에 칼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조금 다르겠죠. 그렇기에 내가 실제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 견해입니다. 제가 느낀 바는 영국이든 한국이든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에 대해서 대중들의 인식은 비슷하군요. 아무리 론 무어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욘세가 오프라 윈프리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토니 로빈스가 그런 말을 해도 대중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 거의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하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기만 하라. 어차피 하는 사람들끼리의 스테이지다.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는 노력을 믿지만 더불어 똑똑한 노력을 믿습니다. 노력은 단순히 노력을 들이는 것이고 똑똑한 노력은 올바른 일에 노력을 들이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경찰과 간호사 두 직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연봉은 적으며 예산이 부족합니다. 불행하게도 조금은 살기 막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정말 열심히 일해도 불행하게도 조금은 살기 막막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당신이 성형외과 의사가 되거나 화장품 산업에 진출한다면 당신은 10배 이상 혹은 아마도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지만 올바른 일에 열심히 일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잘못된 회사나 잘못된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 때문이에요. 마치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처럼 일부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을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일에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비욘세나 토니 로빈스와 같이 언급하니 기뻤거든요. 시각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대에 오르기 전 비욘세인데 침대에 피곤하게 누워 몇 명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잔소리하고 삶이 어렵다고 상상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상상한다면 그게 당신이 무대에 오를 때의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규모 기립박수를 받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 에너지와 감정을 상상하면 당신의 상태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상태로 무대에 오를 것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에너지를 다시 돌려줄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당신의 모든 것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각화는 이미지뿐 아니라 감정에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이 시간이 사실 돈으로 환산하자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의 책에도 그 말이 들어있지만 롭의 책에도 그 말이 들어있죠.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들께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별 메시지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친절히 대해주셨습니다. 사실 제 첫 번째 한국 인터뷰입니다. 이런 훌륭한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한국에 강연을 하러 가기 때문에 만나게 되기를 희망해요. 내 콘텐츠를 마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아무 리스크도 지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이 모든 것이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 당신의 직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 당신이 사랑에 빠지길 원하는 그 사람,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동안 계획해온 그것들, 만약 당신이 아무 리스크도 지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보지 않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리스크로 만들 겁니다.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는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많을 테죠. 시도해본다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리스크로 만드는 걸 테죠. 오늘 정말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록. Thank you.